안녕하세요. 이승원TV의 이승원입니다. 교재 660페이지를 펼치십시오. 교재 660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660페이지 원심력 집진장치 사이클론 부분입니다. 이 원심력 집진장치 사이클론입니다. 자, 함진가스에 선의 운동을 부여함으로써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과 관성력에 의하여 무거운 입자들을 분리 포집한다. 이게 뭐 이렇게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줄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멩이를 맸습니다. 여기 줄에다가 돌멩이를 매놓고 뱅글뱅글 돌리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리다가 놓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탁 튕겨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탈수기 이런 거 옛날에는 뭐 짤순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게 윙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빨래 안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이제 탈수를 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짤순이가 또 어떨 때도 음식할 때도 쓰죠. 그러니까 만두 같은 거 이제 빚어가지고 할 때 그거 뭐냐면 수분 짜라낼 때 그거 짤순이 형태로 뭐 조그마한 원심력으로 해가지고 쫙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화학 분석에도 그걸 씁니다. 원소 분석을 할 때 그게 이제 원심 분리기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심력은 뭐 밖으로 튕겨나가고자 하는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력은 뭐냐면 질량에 의해서 깔아앉고자 하는 힘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원심력이 뭐지? 이거죠. 자, 원심력은 우리가 이제 그냥 힘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힘력자 쓰는 거예요. 이거는 힘은 F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F라고 하는 거예요. F는 MA입니다. 그죠? F는 MA.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력도 역시 뭐가 됩니까? 힘이에요. 그러면 MA겠네요. 그렇죠. MA입니다. 그럼 뭐냐? 원심력은, 얘는 원심력의 값은, 원심력을 FR이라고 할까요? 기호를 해가지고 FR. 얘는 질량에다가 뭐가 됩니까? 가속도를 곱한 겁니다. 가속도. 그럼 무슨 가속도? 원심 가속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R분의 뭐가 돼요? V제곱을 곱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원심력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중력은 했지 않냐? 중력도 했죠. 중력은 그러면 어떻게 했지? 중력도 역시 뭐가 됩니까? 중력도. 원심력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중력도 역시 F는 MA입니까? 그렇죠. F는 MA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FG 했을 때 중력은 어떻게 되죠? 이것도 질량 곱하기 뭐냐면 가속도입니다.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그렇죠. G가 됩니다. 예. 그럼 관성력도 했네. 그렇죠. 그렇죠. 관성력. 관성력도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 MA입니까? 그렇죠. 힘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FC라고 해봅시다. FC. 그 FC는 질량 곱하기 뭐냐면 가속도. 무슨 가속도? 원심. 이거는 뭐냐면 원심 가속도, 중력 가속도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선의 가속도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R분의 뭐냐면 VC의 제곱을 쓰는 거예요. 요게 반전할 때 선의 반경에서 속도. 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원심력 집진장치는 그냥 중력은 이거는 50 마이크로미터 이상 이거 뭐냐면 제거된다 그랬어. 그럼 관성력은 얘는 뭐가 됩니까? 뭐 10이나 20 마이크로미터 이상 제거된다 그랬어. 그럼 이것도 뭐냐면 20에서 50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는 10에서 20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숫자에 민감하게 할 필요 없어요. 굵은 입자 일단. 그러면 원심력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원심력은 얘는 원심력 집진장치는 뭐가 됩니까? 3 내지 뭐냐 5 마이크로미터 이상 돼요.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중력보다도 관성력이 어떻게 됩니까? 집진 성능이 좋은 거죠. 관성력보다 원심력이 어떻게 됩니까? 집진 성능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 원심력 집진장치에 이게 이제 집진력이라는 거죠. 집진력은, 원심력 집진장치의 집진력은 이 중력에 비해서, 중력보다, 얼마나 더 효과적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원심력 집진장치의 집진력은 중력보다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입자를 제거할 수 있지? 이거죠. 그것을 뭐냐면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이 이것의 척도를 평가 척도죠. 이 평가의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분리계수라는 분리계수다. 그래 분리계수 해가지고 뭐 S 이러한 형태로 기호를 씁니다. 그럼 이거는 원심력에만 쓰면 그렇습니다. 원심력에만 유독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계수를 어떻게 하지? 한번 보세요. 비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와 얘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리계수 S는 뭐가 됩니까? 바로 원심력은 중력의 몇 배 그러니까 집진력을 갖고 있냐. 그죠? 그래서 뭐냐면 위에다가 뭐가 됩니까? 원심력. 아래에다가는 뭐가 됩니까? 중력. 그죠? 니콜 해봐요. 그 원심력은 요게 원심력 아닙니까? M 곱하기 뭐가 됩니까? R분의 V제곱. 이게 원심력이죠. 요거 나누기. 중력은 뭐가 됩니까? M 곱하기 G 아니에요. 그렇죠? 보입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됩니까? M, 질량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뭐가 되죠? S는 요게 이렇게 되죠. R 요거 곱하기 G 분의 V의 제곱. 이게 되죠. 요게 뭐냐면 가스의 선의 속도죠. 선의 속도.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됩니까? 선의 반경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중력 가속도 G.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분리계수를 구하는 식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냐면 분리계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중력과 원심력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입니다. 그냥 힘이니까 F는 MA 딱 그러면 벌써 또 오르는 거죠. 그것 갖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맨날 이걸 외우라고 그러는 게. 예. 그 쪼다 같은 놈들이 그러고 있어요. RG분의 V제곱 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 예? 개념도 없이.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보려고 그래도 가끔 가다가 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홈에 그냥 떠요. 어느 뭐 대기 해가지고 대기 그 한다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자도 뭐 하나 하고 뭐 그러는데 맨날 첫날 공정시험법만 하고 앉았어. 미친 것들 정말. 그 법규하고 공정시험법 그 강의 열심히 한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전부 다 깡통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 법 잘하는 애, 그럼 법대 가지. 판사를 하든가. 이런. 그거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만드는 걸 그대로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 그거는 자기 개인의 의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공정시험 기준. 자기 의견이 들어갈 수 없어. 우리도 왜 법을 배우지요? 앞에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뭡니까? 숫자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우라는 거죠. 그냥 예우는 거. 찍어서 예워야지. 찍어서 공부를 해야지. 잘 찍어주는 사람이 공부한 거 진짜 강의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거 시험 나온다. 그거는 법원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기 사견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가 뭐 법제처에 있어 봤습니까? 어떻게 해요? 개념을 모르는데. 그래서 뭐냐면 기준이나 법,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강의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 잘 찍어주는 사람. 그거는 시험은 진짜 솔직한 말로 짤짤입니다. 그런 거는. 홀짝 잘 짚어주는 사람이 명강사다 이 말입니다. 맨날 뭐 지도 모르는 거 흑판에 잔뜩 써놓고 그거 밑줄 치고 읽고 앉았어. 요즘 애들이 왜 그렇게 급시 없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없어요. 옛날 우리 그러니까 강의할 때 같으면 피 터지게 공부를 했어요. 남 앞에 뭐냐면 이게 마이크 들고 쓴다는 것 자체가 공포, 위화감, 이런 게 막 억눌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어떻게 뚫어서 그러니까 일주일 내 공부해가지고 2시간 까먹고 그 정도로 뭐냐면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애들은 그 뭐 하는 짓인지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 옛날에는 그런 것도 안 보이더만 요즘은 유튜브다 뭐다 해놓고 자꾸 눈에 띄어요, 그게. 자, 원심력 집진장치의 이제 성능 자체가 중력보다도 탁월하다. 이걸 알았죠. 중력은 20마이크로메다 이상 내지는 50마이크로메다 이상 처리를 하지만 원심력은 3마이크로메다 내지는 5마이크로메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집진 성능이 우수하다. 그거는 이제 원심력과 중력에 대한 비가 분리계수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치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장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장치를 이해를 하는데 얘는 내통하고 외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 내통이 있고 바깥쪽에 그러니까 밖에 외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통과 외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려보면 원래 이게 PPT 이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좀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냐면 그냥 빨리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 입자 물질의 시료 채취 부분 있죠. 거기 보시면 있습니다. 채취에 거기에 가시면 사이클론이 있습니다. 사이클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똑같아요. 네. 입자성 물질의 시료 채취하는 거. 그래서 사이클론 이게 이제 관성 충돌 방식하고 사이클론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서 한번 더 한번 이게 이렇게 제거되는구나. 그 이제 메커니즘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뭐냐면 이렇게 팽이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팽입니다. 이렇게 팽이.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 내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통. 이렇게 내통이 있고 여기는 바깥에 이제 여기 오염가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내통이니까 내통. 이게 외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입니다. 네. 들어갈 때는 이렇게 뭐냐면 모양이 사각형 모양으로 들어가요. 원통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각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뭐냐면 입자가 들어있는 것, 이런 입자를 포함한 가스가 뭐냐면 함진가스가 요 사이로 들어가요. 그러면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이제 선을 연결해 가지고 쭉 보면 동그란 게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우리 팽이 위에서 쳐다보면 동그랗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팽이. 예. 거기다가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안에 있는 게 내통, 밖에 있는 게 외통입니다. 위에서 딱 단면을 딱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옆에서 잘라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내부가. 그러면 이제 함진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선의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원심력이니까 빙글빙글 돌아야 되겠죠. 돌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요게 이제 유턴 하듯이 뺑 돕니다. 여기에 뭐냐면 내통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내통은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얘가 뭐냐면 연장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요렇게. 제가 점선을 지금 찍어놨죠. 내통이 가상적인 원통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가상입니다. 가상. 가상이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여기는 호파예요. 분진 박스예요. 이거는. 분진 박스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공기가 못 나가요. 그러니까 공기가 나가려면 저 내통으로 나가야 됩니다. 밀어넣는 공기가. 그래서 나가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구를 향해서 얘가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돌아서 그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의 운동을 해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마지막 아주 미세한 입자가 제거됩니다. 여기서. 가장 미세한. 굵은 입자는 여기서 제거돼 버려요. 이렇게. 휙 한 바퀴 돌으면 어떻게 됩니까? 굵은 입자는 이렇게 제거돼서 벽면을 타고 막 흘러요. 여기에 굵은 입자는 벽면을 타고 제거돼 가지고 튕겨나가 가지고 벽을 타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세한 입자는 요 마지막에 선회할 때 요때 턴할 때 뭐가 됩니까?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가장 미세한 입자가 제거되는 부위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추부입니다. 이게 원추부. 이게 원추부라고 하는데 원추부에 뭐가 됩니까? 이 하단입니다. 네. 원추부의 하단에서 가장 미세한 입자가 제거되는 것이 사이클론이에요. 아시겠죠? 가장 미세한 입자가. 여기서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단에 제거되지 않으면 제거 못 합니다. 그럼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턴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이 기류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이클론에서 제거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때 뭐냐면 제거되는 보통 입자가 뭐냐면 3에서 5마이크로메다. 이것이 뭐냐면 최소한 입자라 이 말이에요. 요보다 더 미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더 굵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떨어지겠죠. 더스트 박스 내에 이렇게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들어갈 때는 보통 뭐냐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15m/s 정도로 아주 유속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예. 유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 수준으로 들어간다 보면 돼요. 15m 같으면 태풍 수준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뭐냐 회오리 치듯이 들어가는 거죠. 회오리 치듯이 샥 들어갑니다. 불어서. 그래서 뭐냐면 이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요게 이제 회전수라고 그래요. 한 바퀴 돌았죠. 1회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다시 2바퀴 돌았죠. 2회 돌았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한 바퀴, 2바퀴, 3바퀴 돌았죠. 4바퀴 돌았으면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뭐냐면 4회 정도 나오겠네요. 횟수. 그럼 몇 바퀴 돌았나? 이게 이제 횟수. 이게 뭐가 됩니까? 1회, 2회, 3회 이렇게 횟수 자체가 효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효율은 높아집니다. 횟수가 높을수록.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구조가 간단하고 가동부가 적다. 내통, 외통만 딱 만들면 간단하죠. 그죠? 우리 뭐냐면 중력 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사과 박스나 그런 거 철구조물 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파이프 끼워놓고 내보내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뭐가 됩니까? 구조 간단하다고 그랬죠? 고온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가 돼요? 전부 철구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고 사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왜? 3마이크로메다까지 제거 가능하니까. 중력 같은 경우는 20에서 50마이크로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중간 정도의 뭐냐면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뭐냐면 보일러실에서, 그러니까 시설에서 거의 뭐냐면 사이클론을 다 썼습니다. 지금은 워낙 기준이 이제 그러니까 엄격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죠. 연소시설에. 단독 또는 전처리 장치로 이제 활용하다. 이 전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이거 후속, 여기 이 출구죠. 출구에 나오는 것을 이제 닥터로 물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기 집진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여과 집진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후처리 장치로. 그럼 이게 이제 전처리 장치가 되겠죠. 자, 분리 한계 입경이 큰 편이다. 보통 3마이크로메다 이상이다. 뭐에 비해서? 전기나 여과에 비해서 큰 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관성력이나 뭐냐면 중력에 비해서는 작은 편입니다. 미세한 입자에 대한 미세한 입자에 대한 집진 효율이 낮다. 그래서 미세한 입자 3마이크로메다가 분리 한계니까 그래 그 미세한 입자는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압력 손실이 비교적 크다. 왜? 유속이 15m/s나 되니까 유속이 빠르면 대체로 압력 손실이 크다. 그렇죠? 단 뭐는 제외한다 그랬죠? 여과. 여과는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먼지 부하 유량 변동에 민감하다. 여기에 뭐냐면 유량이 그냥 빠르게 돌았다 느리게 돌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율이 들쭉날쭉 하겠죠. 그래서 이 유속이 일률적으로 뭐냐면 고정적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유속이 뭐냐면 일정해지려면 이게 일정해지려면 뭐가 됩니까? 시설이 늘었다 줄었다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해지려면 뭐가 돼? 유량이 뭐냐면 안정적이 돼야 돼요. 유량이 그대로 안정적으로 돌아야 됩니다. 유량이 많이 들었다 늘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유속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유속을 변하게 하게 되면 효율이 들쭉날쭉해진다는 거예요. 성능이. 그 다음에 이제 먼지 부하 및 유량 변동에 대한 적응성이 적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량 변동에 대해서 적응성이 적다. 이게 먼지가 만약에 효율이 90%라 이렇게 했어요. 90%를 하고 뭐냐면 했는데 여기에 먼지 측정을 뭐냐면 예상을 100이라는 먼지 측정을 했어요. 농도가. 먼지 농도가 100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하고 여기에 뭐냐면 효율 90%짜리를 설계를 안 쳤다 이 말이에요. 안 쳐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뭐냐면 지금 90%가 여기 적어됐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10이 나가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이 농도가 200이 들어온 거예요. 이 농도가 200이 들어오는 거예요. 298, 180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얼마가 나가죠? 20이 나가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만약에 15가 배출 허용 기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걸리죠? 20이 나가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먼지 농도가 높았다 낮았다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배출되는 양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저게 뭐냐면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데 뭐냐면 적응을 잘 하는 게 뭐지? 그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 여과집진 장치 같은 거예요. 그거는 먼지가 변동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유량이 변동되더라도 거의 뭐냐면 일정한 수준의 효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에 많이 이제 변동이 있는, 그러니까 온도가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습도나 뭐냐면 또는 폭발성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이제 점착성이 있거나 이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인자들이 있습니다. 여과에서. 그게 뭐냐면 없는 상태, 그런 건조한 상태, 온도가 높은 상태가 아닌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과 집진 장치를 설치하면 신뢰도가 높은 안정적인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심력 집진 장치의 이제 특징을 전부 다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장점, 단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단점이 아닌 것, 그 장점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물을 때 이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단 1장 1단을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 이제 공식으로 간다 그랬죠. 여기에 원심력 집진 장치 관련해서 이제 공식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식이, 첫 번째가 분류는 이제 접선 유입식하고 충류식입니다. 이게 접선 유입식입니다. 접선 유입식. 옆으로 들어간 거죠. 옆으로. 그럼 충류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통, 외통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충류식도 똑같이 내통, 외통이 이제 이렇게, 이게 내통이고, 외통도 뭐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충류식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방향으로 들어가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접선 유입식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형태에서 그려보면 접선 유입식 같은 경우는 이 방향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돌았지 않습니까? 저게. 근데 얘는 뭐냐면 이 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빠져나갈 때 이러한 형태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들어올 때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가스가 뭐냐면 아래로 꽂힙니다. 그러니까 안내 날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내 깃이 있어요. 이렇게 깃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 나사 형태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골이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골이 뭐냐면 슉 이렇게 위 방향으로 위에 수직으로 이렇게 돌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돌면서 내려가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선회해가지고 나가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류식이고 이게 옆 방향으로 들어갔죠. 옆 방향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충류식은 이렇게 꽂히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여기에 그 공식 중에서 원심 분리 속도라는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원심 분리 속도는 우리 공부할 때 뭘 했죠? 우리 이제 항상 뭐냐면 VG부터 생각하라 그러죠. VG. 동화, PV는 2지분의 감마 V제곱. 그거 잊어먹지 말라 그랬죠. VG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요거 한마디 하고, dP제곱, 로 P 마이너스, 로 곱하기, 이게 이제 중력가 속도니까 G니까 중력가 속도 G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원심분리 속도 같은 VR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똑같이 해서 dP의 제곱, 로 P 마이너스로 곱하기 뭘 쓴다 그랬죠? 18면은 똑같이 들어가고. R분의 빙글빙글 도는 거니까. R분의 V제곱. R분의 V의 제곱. 이게 빙글빙글 도는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입되는 속도, 이 속도나 돌아가는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V제곱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계수는 제가 뭐냐면 원심력, 중력 가지고 둘을 나눠가지고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절단익경 부분집진 효율이 있는데 부분집진 효율 한번 보십시다. 부분집진 효율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분집진 효율입니다. 예. 자, 지금 뭐냐면 패턴이 어떻게 되냐 둘을 나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거를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이걸 그대로 두고 저기에 회사에 아첨꾼이 있어요. 회사 내에 아첨꾼이 있거나 아니면 뭐냐 우리 조그마한 모임이나 단체 내에 아첨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서는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죠? 그 뭐냐면 위화감을 조성하죠. 이게 그러니까 화합하는데 화합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예. 원인 제공자가 돼요. 제공자가 됩니다. 우리가 뭐냐면 뭐 아청꾼 하게 되면 왜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뭐 또는 상사한테 가서는 막 이러고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한테 밑에 사람한테는 막 그러니까 이러고 또 약간 이중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항상 그러니까 이 보면 이 뒷말이 뒷담화가 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청꾼 자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둘을 딱 나눠요. 지편 내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청꾼이 존재 BC 여기 뭐냐면 아첨하는 아첨 입놀림을 하는 거예요. 네. 입놀림을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놀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법이 있으니까 뭐라 모르지 못하고 뭐 욕도 못하고 지금은 옛날에 법보다 주먹이 앞장설 때는 어떻게 진짜 말 그대로 뭐 뒤지도록 패버리고 싶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입놀림을 하는 사람은 진짜 뭐냐면 성질 같아서는 dp 제곱 d g 도 록 이렇게 dg 자성입니다. 러피 우리 뭐 앞에서 한번 한 것 같죠? 스토크도 뭐냐면 스토크하는 놈도 뒤지도록 쥐어박고 싶고 스토크하는 놈은 뒤지도록 쥐어박는 거고 얘는 뭐냐 아첨하는 입놀림 하는 꾼은 뒤지도록 로피 마이너스로 곱하기 여기에 뭐냐면 패주고 싶어요. 그죠? 패. 예. 패. 주고 싶어요. 이게 이제 충청도 사람이야. 그 사람, 야, 패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파예요. 파에. 예. 주고, 원주를 몇 번 돌았나?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거예요. 원주의 둘레, 회전수예요, 회전수. 원을 몇 바퀴 돌았나? 이게 주고, 이게 회전수입니다. 원을 몇 바퀴 돌았나? 한 바퀴 돌면 원주 한 개죠? 1회 돌은 거예요. 두 바퀴 돌면 원주 두 개가 되죠? 2회 돌은 거예요. 그래 원주가 몇 개가 쌓여 있냐? 그러니까 회수예요, 이거. 회. 그 파입니다. 3.14. 주고 싶어요. 패줘요 해도 돼요. 패줘요. 패줘요. 이렇게 해도 돼요. 뒤지도록 패줘요. 그러니까 이 유 하니까 뭐가 돼요? 유속이죠. V. 이게 뭐가 되나? 효율입니다. 효율을 계산했어요. 효율을 계산하는 효율. 패주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도 돼. 아첨하는 입놀림은 어떻게 뒤지도록 패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효율. 이게 싸움이 안 일어나죠. 이렇게 하면. 그죠? 거기서 뒤지도록 패주면 싸움 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이클론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론에 이제 뭐냐면 사이클론, ip사하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입놀림을 어떻게 뒤지도록 펴줘요. 이래 하면 이걸 전부 다 이어버린 거예요. 효율 계산하는 식을 이은 거예요. 이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절단입경을 잡아냅니다. 요 효율 구하는 식을 하나 이었죠? 절단입경을 잡아내요. 절단입경이라는 것은 얘가 절단 났다는 거예요. 절단. 예. 절단을 냈다. 그럼 뭐가 돼요? 반을 잘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0.5가 되는 거예요. 0.5. 50% 효율일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콜. 요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dp의 제곱 로피 마이너스로 파이 n v 똑같아요. 9 곱하기 미역 곱하기 BC를 잡아놓는데 얘가 얼마일 때 이런 거예요. 0.5일 때에 뭘 잡아내나? 요 DP를 잡아내는 거예요. DP를 풀어내요. 얘 넣어 나와라. 그러니까
dp가 나왔어. 제곱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얘가 쭉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곱편 놈이니까. 이가 곱했으니까. 로 p 마이너스 로. 이게 뒤집어집니다. 파이 n v. 이거 분의 9 곱하기 뮤 곱하기 뭐가 됩니까? bc.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 뭐냐면 갈로치고 2분의 1 하거나 아니면 루트를 씌우라 그랬죠. 이거 벗겨내면 어떻게 된다? 루트를 씌우거나 아니면 이걸 갈로치고 2분의 1 하게 되면 dp가 뭐로 나오죠? 메타로 나오죠. 그렇죠? 여기다가 뭘 하면 돼? 10의 6성을 곱해버려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 마이크로메트로 나오는 거죠. 자, 공식 연구 있습니까? 없죠. F는 MA 이거 하나 한 거하고. 그래서 중력, 원심력 그거 가지고 뭐냐면 분리계수 했고. 그 다음 뭐냐면 저만하면 입놀림만 하면 뒤지도록 패줘요. 뭐 충청도 사람이니까 양반이니까 점잖아가지고 패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뭐냐면 좀 성격 괄괄한 사람한테 그렇게 좀 했다고. 예? 그래 싸움판 났다 이 말이야. 사이클론에서. 그럼 뭐냐면 효율 구하는 게 했지. 그거 뭐냐면 효율 0.5를 딱 놓고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입경이 나온다고. 커트 사이즈. 요게 뭐냐면 컷 사이즈라는 거예요. 요게. 절단입경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다 한 거예요. 공식까지 다 잃어버린 거라니까.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면 한계입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100% 한계가 있고요. 한계입경이 있고 50% 한계가 있어요. 네. 50% 한계가 뭐가 되면 이게 절단입경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컷 사이즈라고 그래요. 네. 절단입경 컷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 한계는 뭐죠? 이거는 임계입경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임계입경은 뭐냐면 100%일 때 효익경과 입경을 말합니다. 그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참. 여기 1을 잡아놓고 이거 100은 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효율을 어떻게 됩니까? 0.5를 넣었을 때 D를 잡아냈죠. 그렇죠? 그 지금 뭐가 됩니까? 효율 1을 넣고 뭐가 됩니까? D를 잡아내면 임계입경이죠. 그래 얘가 뭐 효율 구하는 식 하나만 딱 외워놓으면 사이클론에서 끝난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공식, 여기 지금 제가 교재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공식은 전부 다 마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블로우다운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지우질 않았습니다. 예. 이 그림을 지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여태까지 뭐 그런가 저기 복잡하게 필기하면서 왜 안 지웠겠나? 블로우다운 방식은 블로우다운입니다. 여기서 뭐가 돼요? 여기서 구멍을 뚫어요.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5 내지 10% 정도 뭐 많게는 15까지도 갑니다만은 공기를 빼내주는 방식, 이걸 빼내주는 걸 말합니다. 얼마? 여기 유입되는 유량, 여기에 유량 Q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 유입되는 유량의 Q의 뭐가 됩니까? 5 내지 10%를 빨아내주는 거예요. 빼내준다. 그러니까 뭐 우리 왜 여기 덩어리 좀 담 걸리고 뭐 그러니까 좀 그러면 뭐 합니까? 주사바늘 푹푹 해가지고 그 뭐 그 민간요법으로 뭐 튜브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저는 뭐 자주 안 하지만 뜸 들이는 거 말고 그 피 이렇게 뽑아내는 거 있더만요. 죽은 피 뽑아낸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여기에 뭐냐면 더스트 박스 내에 있는 이런 먼지가 비산을 한다고 살살살살살 이게 왜 위에서 뭐냐면 15m/s 정도로 태풍같이 막 개울이가 치니까 여기에 깔아앉아 있던 놈이 어떻게 하면 살궁살궁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뭐냐면 조루 가지고 그냥 쌀도 뭐냐면 이렇게 쌀 무거운 쌀도 위에서 물 얼렁얼렁 대보세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루에 쌀이 안 올라오나. 조루 그거면 돌 굴러낼 때 옛날에 뭐냐면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물에다가 쌀 넣어놓고 뭐냐면 콩에도 마찬가지 조루로 해가지고. 그럼 뭐가 돼요? 콩이나 쌀은 뭐냐면 조루에 담기는데 무거운 돌은 밑에 깔아앉아 있죠. 그게 뭐냐 비산하는 걸 이용하는 거죠. 비산. 이것도 뭐냐면 비산납니다. 이게. 여기에 뭐냐면 깔아앉아 있던 먼지가 비산한단 말이에요. 뭐가? 위가 막 개울이가 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요.
여기서 윙 돌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여기 지금 뭐가 되죠? 맨 밑에서 여기에 분리가 되면서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놈이 있다고 그랬죠. 요 기류를 타고 뭐냐면 여기에 막 비산하던 미세한 입자가 요 기류를 따라서 올라가요. 이렇게 덩어리를 탄단 말이에요. 타니까 뭐냐면 얘가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지고 가가지고 뭐냐면 빠져나가면 다행인데 얘가 비산하는 입자가 워낙 미세한 입자가 비산을 하겠죠. 굵은 게 어떻게 비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미세한 입자가 비산을 하니까 여기에 뭐가 되냐 벽면에 요게 뭐냐면 나가다가 요 벽면에 뭐냐 비산하던 입자가 이렇게 달라붙기 시작해요. 요게 이제 때가 끼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면 플러그가 생깁니다. 여기 이빨에도 뭐냐면 플러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플러그예요. 플러그가 생겨가지고 오랜 동안 뭐냐면 얘가 지금 청소도 못하고 계속 놔둬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쌓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플러그가 쌓이면 좁아지죠. 그러니까 플러그가 뭐냐면 이게 퇴적이 되고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내경이 어떻게 돼요? 좁아집니다. 요 내통의 내경이 좁아지죠. 좁아지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피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축적이 핏줄에 혈관이 막히는 현상이 생기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좁아지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폐색되어 버린다. 이게 막혀버린다. 그럼 여기가 뭐냐면 이제 자꾸 이제 비산하는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게 뭐냐면 플러그가 쌓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구멍이 좁아지다가 막혀버렸다고. 자, 이게 배출구죠. 배출구예요. 그러면 뭐냐면 밥은 먹었는데 똥을 못 싸.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정상적으로 뭐냐면 내장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기에 유량은 그러니까 먹으라 그러고 유량은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돼? 얘가 빼내지를 못하는 거지.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사이클론이 뭐냐면 효율이 압력 손실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왜? 공기를 밀어넣었지만 이것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빠져나가야 먼지가 휙휙 돌면서 먼지가 제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지 하나도 제거되지 못하고 제기능도 못하고 압력 손실은 동력대로 낭비를 하고 그런 현상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가 됩니까? 5 내지 10%를 빼내주는 거예요. 빼내주니까 이 먼지가 어떻게 됩니까? 비산하던 게 요렇게 타고 올라가려고 된 놈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빨려 들어오죠. 요거는 뭐냐면 여과를 하든가 아니면 소형 작은 사이클론 가지고 뭐냐면 다시 처리를 해버려요. 여기 나오는 먼지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여기에 비산하는 먼지를 이렇게 뭐냐면 공기가 어떻게 해요? 흡입이 되죠. 그러니까 재비산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이 내부가 지금 뭐가 됩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을 때 이거 없을 때는 뭐가 됩니까? 밀폐구조죠. 밀폐구조니까 이거는 양압이에요. 압력이 뭐냐면 왜? 공기를 여기서 계속 밀어넣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류가 뭐냐면 쫙 아래까지 내려가야 여기까지 내려와야지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 양압이다 이거는 밑에가 플러스 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밀어넣을 때 뭐냐면 이게 사실 강제로 뭐냐면 밀어넣는 게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뭡니까? 순대 거기 피 채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 공기를 더군다나 뭐냐면 이게 공기는 더군다나 이게 힘도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공기는 물보다도 힘이 없는데. 근데 뭐냐면 여기까지 아래까지 계속 뭐냐면 밀어넣는다. 힘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저항이 플러스 양압이니까 이게 내려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못 간다고 그러면 또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여기 양압이니까 뭐냐면 이 밑에까지 얘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쫙 내려와야지 되는데 얘가 뭐냐면 두 바퀴 돌더니만 나 못 가. 그리고 왜? 여기가 플러스 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유하도 해군해 가지고 뭐냐면 이승계 그런 거 돌아가듯이 얘가 뭐냐면 가가지고는 회군해가 올라가 버린다니까. 그러면 한 바퀴 뭐냐면 반 돌고 올라갔죠. 그렇죠? 아까 전에 설계할 때 몇 바퀴요? 4바퀴 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4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얘는 한 바퀴 반 돌고 올라가 버렸다고. 그러면 입자가 제거됩니까 제대로?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유효 원심력이 어떻게 됩니까? 원심력이
이게 뭐냐면 양압이 되면, 이게 플러스압이 되면 유효 원심력이 뚝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유효 원심력이 떨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여 밑에까지 계속해서 밀어가지고 내려보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뭐가 되지? 회전수 N이 줄어드는 거예요. 회전수가 줄어듭니다. 왜? 네 바퀴 설계를 했는데 한 바퀴 반. 그래 여기에 뭐 회전수. 효율과 회전수는 어떻게 비례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에 공기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블로우 다운 방식으로 빼내주니까 뭐가 되죠? 여기가 아래쪽이 뭐가 됩니까? 음압이 되죠. 마이너스 압이 되는 거야. 배고파. 여기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기가. 음압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밥 입맛 땡기죠. 그 여기에만 쫙 내려갑니다. 이게. 쫙 내려간다. 왜? 막힘이 없이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밑에까지 하단까지. 그래서 뭐냐면 회전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대로 나갔죠. 그리고 뭐냐면 빠르게 내려가죠. 그래 원심력이 어떻게 되면 높아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효율 높아지죠. 그러니까 원심력을 유효 원심력이 증가되고 회전수도 증가되고 난류 같은 것도 뭐냐면 형성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시원스럽게 입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 원심력을 높여가지고 그게 뭐냐면 블로우 다운 방식의 개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블로우 다운 방식은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여기에 뭐냐 공기를 5 내지 10% 빼내주는 방식 자체가 블로우 다운이에요. 그럼 효과는 뭐지? 재비산을 방지한다. 그렇죠? 재비산을 방지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내통이 폐색되는 것을 막는다. 그렇죠? 그 다음 뭐냐면 여기가 양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원심력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다. 회전수를 높일 수 있다. 난류를 막을 수 있다. 왜? 여기가 플러스가 있으면 난류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밑에가 압력이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난류가 생기죠. 흥크러진다 공기가. 그래서 뭐냐면 난류가 발생되면 에디 현상 같은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결항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원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골라서 쓰는 게 지금 뭐냐면 여기에 블로우 다운 방식의 뭐냐면 개념, 효과 뭐 이거 몇 가지 써라 이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개념을 모르고 효과를 깜지식으로 그냥 쓴다는 거야. 그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 이런 갱과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될 부분은 개념이에요. 개념이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관연도 뭐 19년도 문제 그러니까 몇 회 나온 거 그거 뭐 학판에 짤짤 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알아야지만 지금 뭐냐면 20년 30년 앞으로 살 20년 30년도 여러분들이 이 분야의 실력자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문제 몇 문제 그거 뭐 그게 관연도 기출문제 나온 게 그게 어디 정보입니까? 정보 아니지. 이미 뭐 다 나온 문제인데 안 나올 걸 가르치지 정보지. 자, 666쪽입니다. 666쪽에 7쪽입니다. 667쪽에 예상문제 6번입니다. 기사 시험에 3번, 산업기사에 2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분리계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분리계수. 분리계수는 뭐라 했습니까? 원심력 나누기 중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맞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2번이 금방 답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강의를 한번 딱 들어버리면 그냥 통달입니다. 그냥. 예. 메뚜기 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 아프리카 메뚜기 떼. 제가 뭐냐면 강의하는 방식이 그게 싹 쓸어버립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종합연습 문제 1번을 체크합니다. 1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도 체크합니다. 분리계수 똑같이 분리계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설명할 거 없어요. 이제 그거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상문제 8번 넘어갑니다. 8번 넘어가서요. 블로우 다운 효과 관련이 있는 공기정화기가 뭐냐? 이거는 뭐 다른 데는 블로우 다운 안 쓰죠. 원심력 집진장치 했습니다. 이것도 저 설명 덕분에 이게 보면 문제가 너무 싱거워요. 소금 많이 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69페이지에 02번 문제. 02번 문제. 자, 한번 보시면 사이클론 집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분진 박스는 호퍼부의 처리가스의 일부를 흡인하여 사이클론 내의 난류 현상을 억제시킴으로써 집진된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거죠.
너무 싱겁죠? 저 이야기 듣고 나면 싱겁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4번. 4번을 보게 되면 사이클론 설계 시 블로우다운 시스템을 설치하면 집진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블로우다운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스량이 얼마냐, 그죠? 가스량, 원의 10%, 그게 이제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15%까지도 가요. 이 사람들 이거 문제 같은 거 잘못 내면 큰일 날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느 교과서를 보고 이제 이걸 내는지를 모르겠는데, 예, 큰일 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블로우다운 방식은 25%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25%까지. 그러니까 20%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비효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효용성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냐면 산업위생 관리기사에서 이걸 잘 모르고 문제를 자꾸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답이 되죠. 그죠? 이건 너무 작고. 그래서 보통 5내 1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 굳이 이제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출제 낸 사람도 다칩니다. 저한테 다치면 많이 아픕니다. 예. 09번입니다. 09번. 자, 원심력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물었습니다. 옳지 않는 것. 예. 집진 효율. 싸움 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론에서 이런 얘기예요. 아첨하는 입놀림이 뭐냐면 양분화시키고 양쪽으로 편을 가른다는 거지. 싸움 나게 만든다. 그래서 뭐냐면 얘는 D지드로 제곱 로 P 마이너스로 이렇게. 예? 그리고 파이 주 원주 회전수 유속 V 이게 뭐가 돼요? 효율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첨 입놀림 그러니까 아첨 입구폭 BC 입구폭에 입구폭입니다. 입구 높이가 아닙니다.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뭐냐 부분 집중 효율을 이거 보면 분진의 농도가 낮을수록 집중 효율은 증가한다. 분진의 농도가 낮을수록 집중 효율은 증가한다. 함진까지 선내리를 일으키는 원심력을 이용한다. 입자의 크기가 크고 모양이 구체에 가까울수록 집중 효율이 뭐냐면 증가한다. 농도가 낮을수록 집중 효율이 증가한다. 대체로 뭐냐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이렇게 있는 놈보다 이렇게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회전하면서도 뭐가 됩니까? 이게 서로 충돌이 되죠. 이렇게 입자가 어떻게 됩니까? 장치 내에 들어가서 교란이나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회전을 선회를 하면서 입자가 이렇게 굵어집니다. 체류를 하면서 굵어진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어떻게 돼? 저거 효율이 어떻게 되면 높아지죠. 농도가 높아지면. 이게 만약에 효율이 90%다. 효율이 얘가 90%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굵어지기 때문에 93% 정도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응용 문제라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응용 문제라 이렇게 봅니다. 자, 9번 했고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 사이클론 입구 유속 범위 제가 넣을 때 얼마를 넣는다 그랬죠? 15를 넣는다 그랬죠? 15를 씁니다. 7은 너무 약해요. 이게 이제 여기 회설에도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7은 약합니다. 보통 뭐냐면 이제 15 정도 씁니다. 충류식 같으면 이게 이제 10m per second 설계를 해요. 설계할 때 접선 유입식은 이거는 이제 15m per second.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유속으로 보통 씁니다. 이거는 이제 유속이 떨어지면 뭐가 되면 효율이 유속이 떨어지면 낮으면 효율은 어때요?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11번. 11번. 자, 11번은 이게 커트 사이즈에 나왔죠. 그죠? 이게 이제 커트 사이즈. 절단 입경이라고 그러죠. 반 잘랐다. 그죠?
50% 제거 효율이죠. 이거 여기서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가 뭐냐면 0.5일 때 이런 얘기니까 0.5일 때. 그러니까 DP를 잡아내면 DP 리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0.5가 이륙하는 2분의 1 되죠? 2. 그 다음에 로피 마이너스로 파이 회전수 V 9 곱하기 몇 곱하기 B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1 빼도 이게 뭐가 돼요? 2분의 1승. 여기에 곱하기 10의 6승 하게 되면 뭐가 돼요? DP. 요거는 마이크로메다. 그래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써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갑니다. 12번. 원심력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틀린 것. 그 4번을 보시면 점성 분진을 처리할 경우 내부의 분진이 퇴적되어 압력 손실이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간단하게 그려놓고 보죠. 이게 뭐냐면 쭉 선회를 하죠. 선회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점성 분진이 퇴적한다 그랬어요. 점성 분진이 퇴적하면 점성 분진. 점성 분진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자꾸 뭐가 됩니까? 플러그가 많이 쌓이겠죠. 때가 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점점점 관의 직경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압력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유체가 잘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가죠. 압력 손실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냐면 점성 분진이 달라붙었어요. 내부에. 이것도 내부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뭐가 됩니까? 선회를 할 때 마음대로 깨끗한 매끈매끈하게 할 때 잘 이렇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점성이 있어가지고 분진이 뭐냐면 득득 붙은데 잘 간. 그 스케이트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시골에 스케이트 타봤지 않습니까? 얼음 막 얼었을 때 뭐냐면 매끈매끈하죠. 거기 뭐냐면 먼지 아니면 모래 같은 게 싹 이렇게 이제 덮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케이트 못 합니다. 날이 다 망가지죠. 가다가 스케이트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매끄럽지 못하니까 회전하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느려지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번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나와 있는 유사 문제. 그래서 다른 쪽보다도 뭐냐면 사이클론에 유달리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문제가 많이 나왔고.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이거 이제 멋있게 잘해가지고. 저는 만들면 이제 세계적이고, 이제 구글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보지 못한 그런 굴지의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관성력, 중력, 그런 거는 제가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은 거는 뭐 구글에서도 못 봐요. 유튜브 앞만 뒤져보세요. 저처럼 그렇게 만드는 데가 있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저 이메일로 계속 그게 이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그 레포트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근데 뭐냐면 이거는 저작권이 걸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세계적인 작품을 여기에 뭐냐면 산업위생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생태 이런 쪽을 전부 다 총괄해 가지고 뭐냐면 그런 멋있는 애니메이션 자료, 그런 그래픽 자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제가 뭐냐면 저작권을 딱 가지는 그런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 유튜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응원해 주시고 그런 거는 그것도 이제 그림 잘 보고 가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거 뭐 그러니까 열심히 해드리는데 좋아요 그냥 20명이 들어가지고 좋아요 10개도 못 받는 거 이거 내가 왜 강의를 하지? 이렇게 싶을 때가 많아요.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감사합니다.